구두를 좀 신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하고도 이제 한 달의 절반 정도 지났는데요. 네. 우리 김지선 씨 이번 새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일주일에 5일 이상은 운동하기 딱 정해놨습니다. 잘 지켜지시죠? 길어야 3일 합니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정도 정말로. 하면 그래도 잘하시네. 네. 그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데도 그 좀 약간 나 이거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미루거나 또는 내년부터 해야지 또는 어떤 분들은 뭐 구정부터 해야지 또 다음 달부터 해야지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우리의 새해 계획은 무너지는 것이고 어떤 생각의 습관들을 해야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새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왜요? 네,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경로라는 체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신경 경로는 반복된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강화가 되고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점심 후에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서는 그냥 문득 뭔가 입이 심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간식 생각이 나는 것도 우리 어떤 습관이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제 처음에 없던 길을 산길을 갈 때 반복해서 계속 가면 풀이 눌리고 길이 단단해져서 등산로가 잘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경로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반복하고 습관을 가지면 꾸준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신경 경로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문제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이거 어렵네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만 하면은 새로운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며칠 정도 꾸준히 노력하면 습관이 형성될까요? 며칠? 뭐 만 시간이라고 그러던데. 만 아니 시간요? 그래도 근데 만 시간은 너무 길지 않나요? 너무 길죠. 한 달 정도? 네. 네. 한 달 정도. 어느 정도예요? 2010년에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습관 형성에는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거든요. 네. 한 18일에서 한 254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큰데요? 평균 내면 그래서 18일에서 평균을 냈어요. 평균을 냈더니 한 66일 정도. 2달 좀 넘게. 네. 어. 2달 정도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두 달 근데 꾸준히. 그러니까 2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약간 버겁긴 한데 근데 그 정도로 하면은 습관이 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왜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냐 이거죠. 왜 그렇죠. 포기하는 것이? 왜 2달을 우리가 못 버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겁니다.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의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 네. 아. 왜냐하면 계획을 망치는 우리의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새해 계획을 망치는 습관, 생각의 습관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내 계획을 내가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중단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게 되거든요. 네. 첫 번째 생각은 한 번 실패하면 모두 끝이다.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김지선 씨가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네. 칩시다. 요거 아침마당 끝나고 회식을 하러 뷔페에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난 샐러드 위주로 먹어야지 했는데 막상 가니까 뭐 케이크도 있고 옆에 음식도 먹고 하다 보니까는 과식을 했어요. 이미 끝났으니까 어. 포기다. 나 그냥 계속 먹어야겠다. 올해 다이어트는 끝이다. 뭐 이런 생각들 자체가 사실 우리의 계획을 중단시키고 포기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한 번 입 터지면요. 이게 봉인 해제돼 가지고 계속 돼서 이제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렇죠. 오늘 끝, 오늘 끝. 오늘 끝. 아니 오늘만 오늘이 먹- 뭐야? 올해 끝. 막 이렇게 되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일단 멈추고 내일부터라도 다시.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계속 반복하면 적어도 목표 가까이에는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미리 포기하고 이미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네. 다음 날부터 다이어트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이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요. 네. 우리가 마음속으로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경우입니다. 너무 스스로에 대해서 네. 무리한 기대나 압박감을 가지게 되면 못하게 되는 거죠. 큰 목표를 세웠을 때. 그렇죠. 나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나 안 맞는. 진짜 한 달 안에 뭐 10kg 빼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루에 10분도 운동 안 하는 사람인데 네. 나 이제 하루에 2시간씩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2시간 하려고 하루 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지. 그렇지. 내일부터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이래서 미루거나 안 해야지 포기하게 되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기준이 아닌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을 망치는 거죠. 이거는 공부랑도 연결이 되겠네요. 그치 그치. 공부도 10분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2시간 하겠다 그러면 예. 야 적당히 해라. 그치. 너 탈락. 너무 기준점을 높게 잡지 마라. 이렇게 서서히 얘기해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서서히.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생각은 네. 최악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최악의 결과를 예측하는 거죠. 즉, 미래를 부정적이거나 파국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술을 끊으면은 친구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측하는 거죠. 누가 맞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해? 진짜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자들 중에 그런 어머, 네, 그래요? 친구 때문에 어. 술 마셔야 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가지거나 회피를 가지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변화에 대한 어떤 결과를 과도하게 추측하면은 새로운 어떤 것들을 못하게 되거나 망설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제 올해에는 자녀들과 이제 잘 지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뭔가 해보기도 전에 이렇게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은 뭐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 괜히 미리 걱정해서 뭔가를 못하게 되거나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물론 너무 내 마음대로 막 가서 막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미리 걱정해서 추측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말씀해 주신 게 계획을 망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진짜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좀 그쵸.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계획을 네, 잘 세워야 네, 되는데 네. 그렇죠. 여기 얘기하시면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당연하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좋은 방법들 많잖아요. 네. 좋은 어떤 그 구체적인 지침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들 먼저 제거하는 습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거 것들에 말고. 대한 맞아요, 이걸 맞아요. 계획을 세우는 예를 거예요. 들면 뭐 어떤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네. 건강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 뭐 좋은 운동은 어떤 것이고 좋은 어떤 음식은 어떤 거죠, 영양소는 어떤 거죠,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아, 맞아. 그러네. 그렇잖아요. 뭐 영양제 막 먹고 과식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영양제 뭐 좋은 음식 먹고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아닌데 나쁜 그러시잖아요. 보약 네. 드시면서 담배 피우면 뭐 합니까? 그렇죠. 네? 숙주 그런 먹으면 거잖아요. 어떡해. 맞습니다. 보약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 방해되는 요인들 중에 우리가 뭘 바꿀 수 있는지부터 찾아서 그것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하던 거 이해됐어요. 포기하게 해야 하는 될 거보다는 네. 할 수 있는 안 하는 거부터 제거하는 네. 데에 집중해야 제거. 된다. 하지 말 제거. 거를.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계획을 세울 때 달성 가능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비현실적인 목표로 나는 야식을 하루아침에 딱 끊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끊고 점점 늘려나가야지 날짜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네. 해서 늘려나가고 또 중요한 것은 기간을 정하는 것이죠. 기간. 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이 목표를 위해서 달성해 보겠다. 중간에 지치지 않고 내가 한 3개월 정도는 끝까지 한번 가볼 거야. 네. 라는 식의 생각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3개월 정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면은 좀 그래. 목표 의식이 더 잘 생기죠. 다이어트를 1년 내내 하는 건 힘들어. 딱 2개월, 3개월 딱 이렇게. 그렇죠. 2개월, 그거 3개월 괜찮은데요? 적당한 내가 네, 가능한 목표 그렇지. 가능한. 딱 2kg, 3kg 딱 이렇게. 그래야지 눈에 보이니까 결과가 그렇죠, 그렇죠.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네. 그럼 조금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자, 두 번째 방법은 예. 이거 사실 저도 사실 도움을 많이 받은 방법인데요. 네. 감정 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감정 노트. 네, 이게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병원 운영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번아웃 될 만한 직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써서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이 감정 노트라는 것이 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파악해보는 어떤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제가 지금 직전에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들어보면은 그런 생각 누가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들은 아주 빠르고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가 무슨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쓰고 더 중요한 것은 찬찬히 이걸 계속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나 이렇게 그러니까요. 살펴보는 거예요. 써야 예. 내 흐름이 뭔가, 의식의 흐름이 뭔가. 쓰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 이건 좀 내가 좀 과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는지 좀 알려주세요. 좀 예를 들면 네.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네. 오늘 이제 새해 계획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방법이 목표이기 때문에 주제이기 때문에 네.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감정 노트를 쓸 때 새해 계획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쓰시는 겁니다. 네. 그럼 나는 무슨 생각 때문에 이거를 멈췄고 어떤 감정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느꼈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목표가 높았구나. 아니면 내가 한 번 실패했다고 바로 포기했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 이건 좀 과하게 생각하는 거네. 미리 걱정하는 거네. 이런 생각들의 패턴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내 생각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예. 그렇죠.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진짜 그래도 예를 이게, 들어서 예. 조금 설명 예시가 더 있을까요? 예시가 네. 있나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실제로 저와 같이 이 예. 건강 지키기를 새해 목표로 하셨던 분의 감정 노트를 잠깐 들고 왔습니다. 네. 직접 갖고 오셨어요. 야, 어땠었는지 오. 궁금한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앞으로 쓰셨네요. 잘 네. 보이게 보여주시고요. 네, 예. 그냥 일기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적는 거죠. 근데 이제 감정 노트는 어떻게 쓰냐면 뭐 월요일에 나는 이렇게 계획은 세웠는데 뭐 잘 안 됐는데 뭐부터 해야 될까? 앞이 깜깜하다. 또는 뭐 화요일에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아팠는데 이래가지고 뭐 운동해가지고 관절만 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걱정. 적는다든지 아. 수요일에 밥을 줄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는데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꾸준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과한 목표, 2달에 15kg를 빼겠다. 거기다가 극단적인 생각. 예. 나 이러다가 관절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도 그 다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맞아요. 예.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경우까지. 그렇죠. 예. 그런데 야. 몸이 사실 안 좋으면 뭔가를 실천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다 포기하고 싶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네. 사실 누구나 아실 거예요. 이거를 쓴 거대로 보면 이거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인데? 네.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저도 쓰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선생님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맞아. 이게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저 뭐 여기랑 얘랑은 좀 다른데 남편이랑 싸울 때도 너무 미워 그냥 근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아유 그러면 헤어져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 이게 내가 그냥 이런 마음이 아닌데도 입에서는 그런 말들이 딱 나오는데 이걸 아직도 후회하고. 써놔야 되는 거군요. 뒤에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에 압도돼서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 감정을 느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나를 정말 싫어하나, 나를 무시하나, 그 뭐 이런 생각. 생각의 이유에 네. 대해서 그럼 얼마나 이렇게 좀 써야지 그 효과가 나올까요? 그러게요. 네. 보통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이제 생각과 감정을 조절해서 바꾸는 치료인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 치료 필요 기간이 보통 한 10에서 12주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90일 정도를 꾸준히 감정 노트를 쓰시면 90일. 적어도 자신의 대박. 생각과 감정을 파악할 수 있고 조금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캐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거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감정에 관해서 쓰는 것들 있어요? 어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누르고 쓰면 되니까 또 이것도 도움 될 수도 그렇군요.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너무 편리한 어떤 툴이고 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기록하고 네. 그 기록을 자기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면서 분석해야 돼. 분석해서 내가 반성하고 생각의 또 감정의 변화를 바꿔보는 거죠. 바꿔보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젊으신 분들도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네. 이제 어르신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맞아요. 뭐 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뭐 무슨 큰 변화를 보려고 뭐 노트까지 쓰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냐. 맞아요. 그런 그리고 말씀하시죠. 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데
이렇게 각을 잡고 감정 노트를 쓰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뭐 책상에 달력 같은 거나 네. 큰 달력 같은 거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다가도 간단하게라도 쓰고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들이 좀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과정에 집중하라. 근데 네. 그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를 제가 잘 네. 모르겠어요. 예. 이제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이제 어떤 이 계획도 세웠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감정의 습관도 파악했으면 네. 사실은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네.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 어떤 과정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살을 빼겠다라고 하면 맨날 체중계에 올라가서 얼마나 빠졌는지 허리 둘레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자로 체크하잖아요. 재고, 예. 네, 체크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결과를 계속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이유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표 계속 보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습관을 만드는 과정, 예를 들면 뭐 10분씩 걷기의 습관을 들이겠다. 아니면 나는 과식하는 습관을 줄이겠다. 이런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체중 감소의 결과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오랫동안 꾸준하게 이 습관을 만들다 보면은 이 결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와 있는 순간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을 해라.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사실 새해 계획을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사실 많이들 찾곤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마음속에 이것들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사실 우리가 행복과 건강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생각과 감정의 패턴들을 파악하면 우리의 습관이 건강해지고 행복도 가까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새해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네네. 예, 계획조차도 못 세우고 있는.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의외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계획을 세세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우다가 시작을 못하거나 네, 네. 계획에 압도돼서 뭔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 이거를 꾸준히 만드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은 거. 아까 말씀하신 또 과정에 집중하라는 것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네.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는 저도 계획을 못 세웠는데 예. 그냥 간단한 계획부터 세워야 될 예. 것 같아요. 저는 계획은 잘 세우는 편인데 어. 너무 잘 세우니까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 같은 착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너무 계획만 세우니까 있네요. 실천도 잘해야겠습니다. 예. 한 것 같은 느낌 좀 있어요. 네, 예. 오늘 정말 도움 많이 주셨습니다. 작심삼일 이겨내는 생각의 습관. 그렇습니다. 도움 주신 윤동욱 선생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